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긴축 재정에 나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경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경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 채무 급증으로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정을 크게 해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좀 더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은 물론 가졌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긴축적인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추경의 이유가 세수 부족인데 35조 원을 더 쓴다면 나라 살림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이르면 8월 상황 점검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추경을 취약계층 지원과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역전세난 해법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가 다음 달부터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7월부터죠.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한해서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못 갚는 사람이 추가 대출 받아서 나 전세보증금 갚겠다 할 경우에만 DSR을 완화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DSR이라는 것이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서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40%로 묶여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DSR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골자입니다. 네, 이게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들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요. 일단 대출해준 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반환금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언급이 됐고요. 네. 또 그리고 관리는 강화하고 담보 가치라든가 이 차주의 상환 능력 자체에 프리미엄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골자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이 반환을 못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되고 그다음 임차인에게는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을 전부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전세금 반환용으로 이 DSR 규제를 완화해 준다 해도 이게 좀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빚 돌려막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부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DSR 완화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일반 대출에는 DSR을 네. 허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DSR 규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전세난이 심해지니까 이 완화책을 들고 나온 셈이거든요. 네. 그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단순히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역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주인의 상환 능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대출 좀 더 늘려주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어차피 갚아야 될 대출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갚아야 될 대출이 늘어나서 허덕이게 되면 다음 또 전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상환해주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좀 다분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 정부 부처별로도 좀 온도차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기재부발 DSR 완화 방침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근본적으로 이 완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조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당초에는 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었고요.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여러 간담회에서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거든요. 네. 그 이유가 큰 틀에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이 규제, DSR 규제이기 때문에 이걸 손대면은 대출 건전성 관리가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론이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DSR 완화 발표 이후에 국토부라든가 이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묘한 입장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DSR 규제 완화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전세난 해법령으로 DSR을 완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받지만 네. 여전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 투자한 사람만 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패키지 형태로 고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앞서 원희룡 장관이 언급했듯이 이미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대출을 추가로 해줘서 이 대출한 돈이 다른 쪽으로 쓰이거나 또 다른 갭 투자로 쓰이지 않도록 막는 방안들이 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DSR 완화 폭이라든가 이자 그리고 상환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좀 부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또 DSR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로 인해서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에 전체 대출 건전성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잡아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